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내세웠죠. 이미 사용 중인 노원 지역화폐는 물론 서울시의 서울페이, 고양시의 고양페이까지 결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수수료를 없앤다는 건데 카드업계는 현실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은 지역화폐. 민선 7기의 큰 관심 중 하나일 겁니다. 7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장마철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걱정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 위태롭지만 보수도 어렵습니다. 상암동 복합몰 건설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재검토를 이유로 또다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하남 가밀지구 공사 현장 성면가루에 이어 이번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성내천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 야외수영장에서 올해부터는 생존 수영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여의도 야외수영장과 난지 양화 물놀이장은 다음 주 문을 엽니다. 뉴타운 재정비 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 장마가 더욱 두렵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고쳐 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 이곳 주민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은 마을 곳곳에 남았습니다. 올봄까지만 해도 간신히 주택 외벽을 떠받치고 있던 담장. 하지만 지난밤 내린 폭우의 위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벽이랑 담이 넘어졌으니까 비가 오니까 좀 위험하긴 하죠. 여기 담벼락이 무너졌으니까 아무래도 비가 오면 좀 아무래도 좀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좀 겁나긴 하죠. 지난 2005년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상계 1구역. 개발 속도는 더디게만 진행됐습니다.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주민들은 집을 고치기도 이사가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동되는 주택 노후화와 지리적 요인 탓에 큰 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장마 소식이 전해질 때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입니다. 반지하 주택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집주인은 지난해 입은 침수 피해가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다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요새도 비 오실 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지하 내려오는데 거기가 이렇게 퍼져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작년에 제가 1년을 했어요. 올해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5번 퍼냈어요. 비 오는 장마에. 자치구도 최근 재정비 구역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많아 전주택을 고쳐주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뉴타운 사업 역시 지난 6월 사업의 첫 관문인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승인 인가와 철거까진 최소 수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표족한 대책 없이 몇 해는 더 침수 피해를 겪어야 할 처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는 복합몰 건설을 두고 찬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복합몰 건설 안건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하반기 중 신규안으로 다시 상정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복합몰 건립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최근 복합몰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입니다. 서울시는 부결 이유에 대해 인근 DMC역 개발 계획과 연계한 광역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간 진행됐던 상생협의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도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그간 논의됐던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5년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으며 다만 입안됐던 내용과 다른 신규안으로 절차를 밟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하반기 중 신규안이 올라오면 세부 개발 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시장 역시 지난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상암동 복합몰 부지 개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심의에서 세 차례 보류 판정을 받았던 상암동 복합몰 건립 사업.
결국 부결 결정이 나면서 5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하남 가밀지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성면가루로 송파구 주민들이 피켓 시위까지 나섰던 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엔 절차를 무시한 채 오폐수를 방류했다며 성내천 오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밀지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하수가 여과 없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 하수는 저류지를 거쳐 성내천으로 방류됐습니다. 하지만 물환경 보존법에 따르면 침사지를 설치해 1차 하수 처리 과정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지난 5월까지 여과 없이 오폐수가 방류돼 성내천이 오염됐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단지 앞 먼지 저감을 위해 뿌려진 물도 공사 현장에 오염된 하수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전부터 이제 재개발 재활용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불법으로 매립을 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염돼 있는데 그런 오염수가 저희 단지 앞에 살 수도 됐고 이게 이제 성내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하남시는 방류된 하수로 성내천이 오염됐다는 민원에 대해 수질 검사 결과 특이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하게 공사장에서 우리가 수질 저거는 특별하게 없어요. 오염물신 이런 게.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기관인 한강유역 환경청이 LH공사에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공사 현장에는 침사지가 설치돼 1차 여과 과정을 거친 하수가 성내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LH공사 측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치를 받을 것이고 사업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 초기부터 소음과 성면 피해 그리고 지금의 오폐수 무단 방류라는 잡음이 이어지면서 가밀지구 조성 사업을 두고 주민과 LH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중랑구의 경우 16년 만에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 구청장으로 바뀐 만큼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류경기 구청장은 당선 전부터 좋은 것은 이어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겠다고 줄곧 밝혀왔는데요. 민선 7기 중랑구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중랑, 민선 7기 중랑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에서 나타나 있듯 류경기호의 핵심은 소통 그리고 변화입니다. 경제와 교육, 문화와 복지 등 5대 핵심 분야의 역점 사업도 밝혔는데 기존 추진돼온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우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주요 산업인 봉제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랑 패션 지원센터를 건립해 패션 봉제 지원 허브로 육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한 패션 봉제 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주된 과제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상봉터미널 부지 재정비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망우역과 상봉역 일대 복합 개발을 통한 철도버스 통합 환승터미널 조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철도 역사와 버스터미널, 상업 문화시설과 주차장을 결합해 주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낙후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40억 수준의 교육 지원 경비를 80억으로 2배 확충하고 주도적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센터 설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 참여 예산 확대와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등은 소통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민선 7기 각 지역별 구청장들이 내걸었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구청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와 서초구인데요. 지난 임기에서 어떤 정책을 높게 평가받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중 최다 득표인 69.46%로 당선됐죠. 3표 레미콘 이전, 교육특구 지정, 인문계 고교 신설까지 지역 내 수건 사업들을 지난 4년간 해결하면서 성동구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민선 7기에서도 지난 임기 때 추진했던 사업들을 이어간다는 비전입니다. 3표 레미콘 이전 부지에 과학미래관과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내년에 교육특구 재지정을 목표로 한다는 비전입니다. 성수와 마장, 송정, 사근, 용답동의 도시재생을 완성한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마장동은 주민과 축산물 상인의 상생을, 낙후된 송정 사근동은 현대식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학교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2020년까지 구립 어린이집 15곳 확충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일을 시작한 사람이 끝내야 한다고 선거 기간 강조했었죠. 성동의 변화의 바람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초구입니다. 여당의 거센 바람을 이기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탄생한 곳입니다. 4년 전보다 오히려 득표율이 올랐습니다. 지난 임기에서 이 서리풀 터널의 활발한 추진, 그리고 서리풀 원두막과 이글루 한파 쉼터 등 밀착 행정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조 구청장이 내건 최우선 공약은 아이들과 관련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등굣길 도우미 배치,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미 민선 6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1년에 10곳씩 늘린 점을 가장 보람됐다고 했었죠. 이번 임기에도 이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과 학교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과 마을버스 정류소 정보 안내 단말기의 추가 설치 등을 내세웠고, 미니 원두막과 한파 쉼터, 유치원과 학교 생활 방사선 모니터링 등 생활 밀착형 구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동구와 서초구 살펴봤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구정에 대한 무게감은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들의 신뢰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재선구청장의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자치구별 구청장들의 공약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구청장들이 후보 시절 내세운 약속들에 대해 관심과 때로는 채찍질도 필요할 겁니다. 민선 7기 자치구별 공약 전해드렸습니다. 제8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장에는 삼선의 박칠성 의원이 당선됐는데 앞으로의 의회 운영 계획 엄정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8대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된 건 지난 1일. 구로구의회는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일찌감치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삼선의 박칠성 의원 그리고 정당 간 소통을 통해 원구성을 일찍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박 의장은 앞으로의 의회 운영 동력에 대해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의회 16명이 먼저 마음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와 합의를 도출해야만 우리 46만 주민에게 그 더 많은 복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의장으로서 판단입니다. 8대 구로구의회가 또 하나 강조하는 건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언제나 현장을 강조했지만 그동안 구호로만 그쳤던 사례가 많았던 것이 현실. 때문에 이번 의회는 의원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현장 유지를 많이 권유를 할까 생각합니다. 한편 8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에는 정대근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김용군 의원, 행정기획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에 각각 박평길, 김희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구성을 마친 제8대 구로구의회는 이달 중순 예정된 제276회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사활동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장마철 우산은 필수품이죠. 그런데 우산살이 부러지거나 손잡이가 고장나는 경우 마땅히 고칠 방법이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집 근처에서 손쉽게 수리해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송지현 기자입니다. 고장난 우산을 수리하는 전문가의 손이 분주합니다. 바닥에는 이미 수리된 우산과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산들이 가득합니다. 하루에 고쳐지는 우산만 많게는 40-50개. 다른 지역에서 찾아와 우산 수리를 맡길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환경 보호에도 좋을 것 같고 아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다시 고쳐 쓸 수가 있는 게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2단짜 3단 뭐 장우산 뭐 전부 다 건쳐주지. 양산도 건쳐주고. 떨어지는 우산 많이 가지고 오고 좀 바람 불어가 많이 부러진 게. 종로구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우산 고쳐 쓰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돼 벌써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10월 말까지 종로구청과 17개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는 사업 진행을 위해 우산 수리 기술이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2명을 모집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겁니다. 주민들 주변에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소박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사소한 고장으로 버려질 수 있는 우산 같은 거를 이제 아깝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수리를 해서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우산 고쳐 쓰기 사업을 통해 매년 다시 태어나는 우산은 대략 5천여 개. 자원 재활용으로 인한 절약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 편의 제공까지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여름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수영장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한강 야외 수영장이 개장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뚝섬 수영장에서는 생존 수영법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풀장 한가운데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물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튜브랑 돌고래 타는 거라 하면서 놀았어요. 아이와 함께 나선 가족들도 시원한 과일을 먹으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애기 전일이라 전일 기념으로 아빠하고 자고 휴가 맞고 놀러 왔는데 오늘도 개장 첫날이라 기분도 좋고 물도 좋고 참 좋네요. 애기도 좋아하고. 더위가 반가운 곳 한강 야외 수영장이 일찌감치 문을 열었습니다. 뚝섬 수영장을 비롯해 광나루와 잠실, 잠원 수영장이 개장했고 여의도와 난지, 양화 수영장이 차례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수영장 한편에 마련된 생존 수영 체험 교실. 지난해 여의도에서만 실시됐던 이 생존 수영 교육은 올해부터는 뚝섬에서도 함께 진행됩니다. 해양경찰 등 전문 강사 10여 명이 참여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물속으로 안전하게 탈출하는 법, 그다음에 물에서 안전하게 떠 있는 법, 체온 유지하는 법, 그 외에 간단하게 타인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밖에도 올해 수영장 바닥이 전용 타일로 교체됐고 화장실과 탈의실도 새 단장됐습니다. 한편 한강 야외 수영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다음 달 26일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이 주목받으면서 자치구마다 협동조합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의상, 신나는 음악. 무대에 오른 이들은 성북구의 한 협동조합 회원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댄스 스포츠 강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각자 일하던 강사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이런 운동이 더 좋을 것 같아요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청과 보건소나 자치센터에 보급을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늘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제안을 또 할 수 있는 뭔가의 이런 하나의 단체가 필요했거든요. 학생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가 가장 큰 목표인 이곳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운영비 마련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배움을 여기서 배워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서 잘 형성해서 그걸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또 다른 관계 맺기를 할 것인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법 개정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자본금에 상관없이 설립이 가능해진 협동조합.
2013년 30여 개였던 성북구 협동조합은 현재 170여 개까지 늘어난 상태. 성북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학교를 운영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또 협동조합을 처음 운영하시려면 무엇부터 만들어야 될지, 또 설립한 다음에는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저희과 전문가로 인력 풀을 구성을 하여서 설립이나 또 경영 컨설팅을 도와드리고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구로구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가 어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역 여성단체 회원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양성평등 기여 유공자 표창과 기념축사, 명사특강, 그리고 명랑운동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대 행사로 여성 취업 상담과 건강 상담을 비롯해 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구로구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운영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초구 거주자의 소비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시민 가운데 40대의 씀씀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월 평균 188만 원, 20대의 2배가 훌쩍 넘는 소비라고 하죠. 저도 40대에 접어들었지만 이만큼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 소비를 좀 해야겠네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